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6일 오전 11시 45분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김동길 선생의 빈소가 있는 곳을 들렸는데, 이거 빈소라고 표현하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유언에 따라서 병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빈소를 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시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김옥길 기념관 마당에 빈소를 차렸습니다. 김동길 선생이 평생 사시던 곳이 있었죠. 저는 그 건물을 좀 어리숙한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흐름하고 어리숙한 건물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거기 하도 자주 가서 꼭 그 친척집에 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거기서 맛있는 냉면, 만두를 대접받았던 기억이 새로운데, 거기 가니까 화환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화환만 있었고 다른 화환은 다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화환을 놓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거기 조문을 하고 바로 그 옆에 마당으로 나갔더니 마당에 의자가 있었고 커피 한 잔씩 대접을 하는데, 쭉 임종을 지켜보고 호상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동건 아나운서를 만났습니다. 김동건 아나운서가 어떻게 이 김동길 선생이 쓴 유서를 찾아서 시신을 기증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 뒷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침 당사자이시기도 한 그때 유언장을 받았던, 일종의 유언장을 받았던 이철 당시 연세대 의료원장이 오셔가지고 두 분이 담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을 하신 김동건 아나운서를 이철 원장이, 전 원장입니다. 전 원장이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유서를 들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법적 처리가 아주 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 또 그 가족이 동의를 했으므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내가 죽으면 장례식 추모식을 일체 생략하고 내 시신은 곧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기증하여 의과대학생들의 교육에 쓰여지기를 바라며 누가 뭐래도 이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그 밑에 또 주소, 생년월일 하고 도장을 콱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소박한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발인을 대신하는 거죠. 발인을 대신한 가족 단위의 예배를 내일 11시 김옥길 기념관에서 거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평소 김동길 선생을 존경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홍구 전 총리도 보였습니다. 또 김동건 아나운서가 평소 워낙 그 스승이기도 한 김동길 선생과 많은 인연을 맺어서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분위기가 아주 밝았습니다. 아마 그런 밝은 장례식 분위기, 이것 또한 평소 많은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가신 김동길 선생이 바라는 바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동건 아나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동길 선생의 인연을 아주 재밌게 소개를 했습니다. 김동길 선생은 무대 체질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년에 남긴 글을 보면은 많은 무대를 가지고 있었고 무대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분이 말하는 무대는 교단이죠. 첫째, 교단. 그리고 여러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방송인으로서도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또한 자신의 무대였고, 이분이 70대 이후에는 애국집회의 단골 연사이셨습니다. 애국집회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김동길 선생을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김동길 선생을 모셔달라고 부탁을 받곤 했는데 이분이 부탁을 하면은 꼭 들어주십니다. 즐겁게. 그걸 또 즐기시는 분입니다. 마이크 들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선 사람들을 웃기고 유쾌하게 만드는 아주 비결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남긴 글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막이 내려지는 것을 기다리는 한 노인이다. 근데 실패한 연극을 했다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이거는 아주 겸손한 자세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들렸습니다. 이민복, 유명한 분이죠. 이민복 씨는 북한에 풍선 보내는 걸 업으로 삼는 탈북자시죠. 이분이 남긴 짤막한 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가장 이북 사람 같았던 김동길 교수. 녹슬다 죽느니 따라 죽는다는 그분이 다 따라가셨다. 명문입니다. 녹슬다 죽느니 달아 죽는다는 그분이 다 달아가셨다. 일제 시기 경평 축구 경기는 평양팀이 항상 이겼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만큼 북쪽 사람들이 축구라는 대명사로 모든 면에서 강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정반대로 되었지만 골격도 컸다고 한다. 탈북 후 모스크바 망명 시절이다. 소련 유학 출신 반 김일성 인사였던 허진 선생의 집에 응거하고 있을 때 남한 유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은 특유한 전라도 억양으로 학계, 교계, 군계, 재계, 정계 전부 다 니북 사람들이야요 라고 하셨다. 남한의 모든 분야에서 이북 출신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뜻이다. 그 니북 사람의 대표적 얼굴이 김동길 교수로 느꼈다. 평안도 박치기 같은 직설과 박달나무 같은 의지가 유머와 함께 우러나왔다. 한마디로 학자이면서도 조폭두목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상남자다웠다. 한 번 만나봐도 영광인데 여러 번 만났고 자택에도 초대되었다. 그중 인상 깊은 것은 제3회 이승만 상을 받았을 때이다. 그분의 저택에서 냉면 초대를 받았을 때이다. 악수를 하며 으슥하신 신사적 제스처. 사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너무 멋지셨다. 녹슬달 죽느니 달가 죽는다는 그분이 다 달가 가셨다. 그 정신의 바튼을 이어받아 나도 다 닳도록 살련다. 아주 잘 쓴 글입니다. 오늘의 명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31일 김동길 칼럼에 김동길 선생이 쓰신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경알을 닦기 위해 안경과 함께 안경집에서 주는 손바닥만한 네모진 흥겁 조각 한 모퉁이에 적힌 글자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임명희 안과의원 중앙극장 건너편 전화 266-59-5639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안과에 여러 번 다녔습니다. 내 눈이 노안에 접어들던 그 무렵이었을 겁니다. 임명희 안과의사가 이화여대 의대 출신이고 김옥길 총장을 정성스럽게 모시던 의사여서 나도 그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의사는 사람됨이 너그럽고 매우 친절한 의사여서 환자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러나 명이 짧아 잘 되던 병원을 그대로 두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수십 년 임명희 의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새벽 이 헌급 조각에 적힌 인명이라는 이름 석자를 읽고 그를 생각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나에게 남긴 것은 이것이 전부지만 이를 계기로 사람은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기독교인 우치무라 간조는 후세의 최대의 유물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매우 감명 깊게 그 책을 읽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그 나라 역사에 혁혁한 공적을 남긴 유명 인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인으로 태어나 거기에 묻히는 사람이 되기란 하늘의 별따기 같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지구상에 사는 70억도 더 되는 억조 청생 중에서 과연 몇 사람이 인류의 기억 속에 계속 살아 있을 겁니까?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아들, 딸이 오늘 있다고 해서 그의 아들, 딸이 계속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큰 돈 번 기업가가 만든 공익재단이 오늘의 큰 일을 많이 하지만은 100년 뒤에도 그런 일을 잘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들이 내일 또 유명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안과의사 임명희만큼 이름을 남기기도 어렵습니다.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노인이 되어 떠날 날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남기고 갈 것이 있느냐고 물으면 내 대답은 한마디뿐입니다. 아무것도 남기고 갈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신까지 기증을 하고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가셨는데, 그러나 김동길 선생 하면은 우선 웃음부터 나오고 자연히 미소를 짓게 되는 이런 추억을 한국인들에게 남기고 갔으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남기고 가신 분이죠. 감사합니다. 김원경 남자 되는 사람이고요.